근데 저는 회사 옮기고 나서 정말 이 아케플로우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타스크와 일정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썸데이 기능하고 네. 썸데이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썸데이가 맞는 키예요. 썸데이 안 쓰고 있었는데 어젠가 이제 타르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고 이 기능도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키플로우를 구글 캘린더처럼 쓰는 1인이라고 네파란 세이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다고 봐요. 이게 이제 곧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키플로우의 철학 자체가 좀 그쪽에 녹아 있거든요. 시간 쪽에.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실 네. 네, 인박스 100개면 정상인가요?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키플로우에서 괜찮아요. 100개면은 아키플로에서 지난 주말까지 260개였습니다. 그런 지난주에 임박스는 저기 옴니포커스 같은 곳에 있는 임박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10시, 네, 열심히. 예, 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이제. 자꾸 아,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아니요. 이게 어, 적당히 눈치 봐서 껴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눈치 챙기십시오. 네. 챙기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브라이언 님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저는 요즘에 사실 이게 아키플로 제대로 쓰기 전까지는 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구글 캘린더를 맨날 말로 소통했었거든요. 말로 일정 추가해줘, 오늘 일정 뭐니 이러면서 요즘에 제미나이랑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키플로우예요. 네, 아키플로우로 왔어요. 완전히 왔어요. 위드 홀스? With horse. 볼까요? With horse는. 네, 엘빈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더베러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그 투두 앱, 아키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키플로우 101, 시간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아키플로우라는 앱이 무엇인지, 이게 아키플로우라는 앱이 어떤 거를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Y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브라이언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how,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쓰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의 이제 실제 사용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질답을 받는 시간을 가져서 11시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제 계획했던 일을, 중요한 일을 오늘도 미루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난 미뤘다. 저요. 1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요. 저요. 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이게 더베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일이라고 쳐주신 거 보니까 이거는 만국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와 반대에 있는 질문. 혹시 여기서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1번 쳐보십시오. 아니, 시간이 너무 많아. 아, 오, 난가? 자, 요한님 빠지시고요. 제일 먼저 빠지셔야 되고요. 네,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우리 일 대신해준다 그러고, 뭐 AI를 쓰면은 100배 생산성, 10배 생산성, 뭐, 이렇게 막 한 달에 1,000만 원, 1억 번다 이러는데, 도구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정신없고, 더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시간의 역설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구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인데, 분명히 그 도구를 쓰는데 나는 오히려 더 바쁘고 길을 잃어갑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제 딸의 팀장님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아침 9시에 이제 출근을 딱 하잖아요. 아침 9시에 딱 출근을 하면은 이제 노트북이나 이 데스크탑을 딱 켜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메일 하면 이제 이메일이 막 한 137개 정도 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메일부터 확인을 하려는데 갑자기 화면 한쪽에 메신저가 뜹니다. 팀장님, 어제 요청드린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첨부 문서를 딱 다운로드를 받고 보려고 하는 사이에 다른 팀원이 또 오죠. 팀장님, 오늘은 어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로 가고, 또 갑자기 회의 불러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그냥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9시에 분명히 출근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10시, 11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루 중요한 일은 시작도 못 했는데 에너지는 방전 직전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랑 비슷한 경험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랬다. 오늘 정신이 없었다. 아, 죽겠다. 이런 분들. 네, 분명히 계시죠. 네, 매일 하죠. 근데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알죠?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에요. 우리의 뇌는 불행하게도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깊게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금을 진짜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신간을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을 전혀 통제하기 못하고 있네 라는 깊은 무력감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네, 그렇죠. 집중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번에 텍스트가 전환이 되면은 다시 집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무려 23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9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가지 일이 저한테 왔어요. 한 번도 집중을 못하고 4-5가지 일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그냥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만 어지럽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도구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결국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앱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런 관점의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거를 바로 아키플로우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무엇을 할까? what에서 언제 할까? when의 세상으로 오는 게 바로 이 아크플로우의 가장 기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생산성 도구들은 결국에 할 일 목록을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할 일 목록의 가장 큰 함정은 중요도와 긴급도를 어떻게든 매길 수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요. 그냥 1시간이 걸리는 일이든 열흘이 걸리든 일이든 5분이면 끝나는 일이든 모두 같은 크기의 글자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저항이 적은 쉬운 것부터 처리하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하루를 채우고는 그래도 오늘 일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를 많이 속이게 돼요. 결국에는 할 일이 많으니까 뭔가는 끝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한 일만 끝내는 거죠. 그런데 캘린더는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고 업무 시간은 딱 8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시간짜리 업무를 8시간 안에 구겨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캘린더에 할 일을 옮겨오는 과정, 그게 몇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는 할 일들을 배치시켜주는 과정 자체가 내 시간에 대한 현실 감각을 되찾는 거예요. 네, 맨날 야근하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한님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9시간이죠. 네, 유한 교수님은 자지 않는 시간 모두 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시간에 캘린더에 뭔가를 적는 행위는 제 시간에 대한 현실 감각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아키플로우를 거의 캘린더처럼 쓴다. 이거 사실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키플로우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키플로우의 철학은 우리의 소중한 할 일을 단순한 계획이나 희망사항이 아닌 누구도 깰 수 없는 캘린더 위에 약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시간에 하겠다. 이 시간에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냥 리스트로만 있으면 나 이거 100가지 일 끝낼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게 나오지만 내가 캘린더에 넣는 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되는 거죠. what이 아니라 when으로 가니까 결국에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게 이 두 기둥이 바로 통합 수신함과 타임 블로킹이에요.
제가 아무리 배치를 해서 나 10시부터 이메일 이길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아키플로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임 블로킹이잖아요. 제 그 캘린더와 다른 사람이 공유가 되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나 뭐 해요라고 막아둘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바로 이게 굉장히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좀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브라이언 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GTD라는 업무 해결 방법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모든 할 일을 꺼내놓고 그걸 뭐 프로젝트로 엮어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 옴니 포커스가 자체는 그 할 일, 투두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개의 할 일이 완벽하게 이렇게 구조가 짜여진 상태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안에 뭐 태스크 안에 서브 태스크까지 세밀하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아키플로우는 안 그렇거든요. 아키플로우는 굉장히 프로젝트 기능이나 이런 게 단순하게 할 일의 목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프로젝트를 짤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키플로우를 처음 쓸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이 아키플로우는 단순히 할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GTD는 무엇을 지을지에 대한 건축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키플로우는 그 설계도를 보고 오늘 당장 어디를 공사할지 지휘하는 건설 현장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D를 쓸 때는 제가 건축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키플로우를 쓸 때는 건축 현장의 십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GTD는 일을 잘게 쪼개는 철학이고, 아키플로우는 그 쪼갠 일들을 담을 시간이라는 통을 만드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된 수천 개의 할 일 목록보다 오늘 당장 실행하기로 나와 약속한 단 3개의 시간 블록이 훨씬 더 업무 처리에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GTD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비드 알렌이 말한 GTD는 결국에는 아랫사람, 아랫직원으로서의 할 일 처리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일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뭘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는 거를 뭐 선정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 Getting things done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아키플로우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업무 자체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간 통을 만드는 거, 아키플로우에서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시간의 방어벽을 세우는 거예요. 방어벽이라고 했는데 얘가 방어벽이라고 만들었네요. 그래서 타임 블로킹은 단순히 시간을 계획하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미팅 요청,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 등 내 집중력을 훔쳐가는 그 도둑놈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의 시간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린더에 할 일을 등록을 해놓으셨던 타임슬롯을 등록을 해두셨던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죄송하지만 난 지금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컨텍스트를 전환할 때 정신적인 세금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이제 문제를 알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관점을 얻었죠. 문제가 뭐였죠? 너무 정신없이 휘둘려요.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할 일만 리스트만 해놓으니까. 근데 관점을 어떻게 바꾼다? what에서 when으로 바꾼다. 그리고 타임 블로킹을 한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 철학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아키플로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에 이제 브라이언님께서 그 자세하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만드는지, 쉴 새 없는 슬랙 메시지나 이메일을 어떻게 하면 클릭 한 번으로 내 시간표 위에 올려놓는지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 수신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일단 보통 할 일 앱들을 보면은 그냥 제가 손으로 적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이메일 인터그레이션밖에 없는데 이
어디 그 아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임팍스에 일을 넣을 수 있어요. 이메일 연동은 물론이고 슬랙도 되고 노션도 되고 아사나도 되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툴을 통해서 그 임박스로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웹페이지를 보다가 아 이거 좋다 이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했을 때 웹페이지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할 일 만들기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그거랑 연동이 돼 가지고 할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할 일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앱을 오가거나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을 가져와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모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이게 실제 제 아키플로우 화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된 거는 실제 그 캘린더에 있는 이벤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 건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타임 슬롯이에요. 나는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이 시간은 저녁에 리뷰를 가지겠다라고 제 그 할 일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떤 종류의 할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쓰겠어라고 타임 블로킹을 해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모두 어떻게 보이냐? 실제 그 제가 뭐 하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고 이쪽 시간이 막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임 블로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방해 요소부터 작업 시간을 보호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우리가 가져야 할 why, 즉 우리가 왜 시간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브라이언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how의 세계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아키플로우 실제 화면이고요.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키플로우만 쓰지 않고 이 계획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옵시디언에서 투두이스트에서 아키플로우 이렇게 저만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일단 아키플로우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옵시디언하고 투두이스트와의 연관된 그 워크플로우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투두이스트 또는 아키플로우 아니면 아키플로우만 써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이 너무 작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아예 하고 있는데 줌인을 아키플로우에서 되나? 잠시만요. 맥 화면을요.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커맨드 쉬프트 플러스 줌 아키플로우가 되구나. 몰랐네요. 네. 네. 더 잘 보이세요,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화면을 좀 공유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키플로우만 쓰지 않고 예. 옵시디언은 같이 쓰거든요. 일단은 제 좀 철학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애뉴얼고라고 저는 일단 시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소중한 자원이라는 그 가정이 아니고 사실이죠. 예. 시간을 결국에는 캘린더에 내가 어떻게 태스크나 어떤 일정을 부여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진짜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전 골 프로젝트 그리고 애뉴얼 리뷰, 쿼터리 리뷰, 먼슬리 리뷰를 되게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키플로우는 어느 부분에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하냐면 여기입니다. 태스크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언제 할지 이제 시간을 부여해 놓을 때 제일 많이 execution 단계에서 쓰고 있고요. 그 내가 일단은 캘린더에 넣어 놓지만 이 캘린더에 넣어 놓는다고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한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킨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쓸까라고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키플로우를 계획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은 아키플로우를 보면은 아침에 되면은 일단은 저도 그 통합 이렇게 인박스로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박스도 있고 인박스 같은 경우는 이메일 그리고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그리고 다른 데서 쓰는 슬랙, 노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인박스로 하나로 보이고 내가 쓰는 어떤 협업 앱마다 많은 것들이 모이면은 여기서 이제 일정을 이제 그 일정이나 프로젝트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저는 투데이 뷰로 많이 쓰거든요. 그 투데이로 오면은 일단 날짜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맨 위에 보면은 오버뷰가 떠요. 내가 이전에 오늘 또는 그 이전에 지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플래닝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셧다운인데 데일리 플래닝하고 위클리 플래닝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대부분은 투두에서 오늘 저는 보통 2일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뭐 W 누르면은 원 위크를 보고 1, 2, 3 하면은 이렇게 오늘을 기준으로 며칠을 앞으로 내다볼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2 또는 3을 누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 또는 모레 정도까지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 보면은 제가 언제 무엇을 할지 이렇게 태스크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하고 내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7시에 가능하면 하고요. 안 그러면은 회사 가자마자 첫 15분, 10분에서 15분은 플래닝 타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해야 되는 게 오늘 할 일들, 오늘 포커스가 필요한 것들을 구분을 하고 오늘 언제 할 것지를 이제 타임 블록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오늘을 위주로 전 플래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오버듀 하면은 제가 어제나 그제 오늘 이전에 플래닝을 해놨는데 아직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제가 시간을 배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삼성 SDS 세미나를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회사에서 아직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금요일까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TD라고 하면은 P를 눌러 맞아요. 내일 월급입니다. 네. P를 눌러서 그냥 날짜를 다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Thursday 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보내버려요. 그럼 여기 보면은 3일로 하면은 여기 가거든요. 여기 삼성 SDS 어, 어, 일로 가거든요. 일로 갑니다. 예. 이렇게 간 다음에 그날에 내가 그거를 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미래로 나에게 보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닉마일로 오전 1시에 닉마일로 관련된 AI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봐야지 11일 전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따가 이 세미나 끝나고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타임 블로킹도 하고 뭘 그렇게 캡처해 놓으신 건가요? 네. 네. 이렇게 타임 블로킹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얘도 오늘 이따 봐야지 한 다음에 제가 방금 뭐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거를 투두에 있는 걸 기반으로 오늘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날짜가 부여가 돼요. 그럼 일단은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옮겨볼게요. 일단은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집중해야 될 애를 먼저
개 후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언제 할지 캘린더에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은 애를 필터링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언제 해야 될지.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는 저는 보통 다음 날을 자기 전에 하거나 다음 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일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전날에 자기 전에 계획을 잡아 놓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내일, 오늘하고 내일, 이제 오늘 밤에 또 제가 디버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뺄 수 없는 시간들을 봅니다. 네. 러브 프로젝트요? 예, 그 가족하고 이제 뭐 결혼 준비랑 이런 것들이 들어간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족하고 릴레이션십, 예, 이런 것들이고, 일단은 내가 예를 들어 제가 내일을 볼게요. 내일. 내일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여기서 만약에 날짜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투두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단축키가 중요합니다. T를 누르면 투데이로 오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버튼을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내일 수요일을 플래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정들을 먼저 봅니다. 내가 뺄 수 없는 것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플래닝을 할 때 내가 집 말고 밖에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8시 45분에 그 회사에 출근을 해요. 9시부터 보통 6시에서 7시 내까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저는 아까 넣은 건데, 이렇게 나는 어디에 있을 거다, 위치적인 것도 제가 표시를 해둡니다. 캘린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where가 있습니다. where에다가 at work 하면은 나는 이때는 회사에 있겠구나. 일단은 장소적인, 장소와 관련된 것도 플래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 뭐가 있을까 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일단 잡힌 회의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때 타임 블로킹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타임 블록을 만들려면은 윈도우 기준으로는 Alt, 그리고 맥 기준으로는 옵션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은 블록이 만들어져요. 블록이 만들어지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요즘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영상, 쇼츠 편집 포커스. 그러면 이때는 좀 이런 프로젝트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한 다음에 여기서 워크 관련된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따가도 작업을 해야 되지만, 네, 이렇게 제가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잠시만요. 일로 갈게요. 제가 이따가 영상 편집을 이제 진행을, 회사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얘를 다시 여기 가지고 와서, 아이고, 얘를 다시 가지고 와서, 만약에 아침에 계획을 세우는데 얘를 이 그 뭐냐, 일정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면은 스케줄던 캘린더라고 떠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음. 이렇게 타임 블록이 뜨고 스케줄던 캘린더가 뜨고요. 이 스케줄등 캘린더 아니고 투두에 있는 거는 내가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로 한번 관심은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보장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 집중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얘가 타임 블록에서 얘를 눌러 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더라? 여기다가 이제 타임 블록에 들어가면은 여기 포모도로 타이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내가 어떤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여기 있는데, 얘를 어 잠시만요. 얘를 확대시키는 게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갑자기 여기 있다. 핀이구나. 예. 이렇게 핀을 누르면은 내가 현재 이 타임 블록에 있는 것들만 딱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열어놓고 이렇게 포모도로 타이머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두 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만약에 저는 제 업무 기록을 다 옵시디언에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했다 뭐 만약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면 여기다가 마크다운 형식으로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F네요. F 누르면 뜨고 포모도로 타이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기 할 일 아까 세부사항 메모하는 곳에 서브 태스크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태스크를 예, 맡을 수가 있군요. 예, 거기에 그거 대괄호 열었다 닫았다 있잖아요. 예, 음, 이렇게 하면 서브 테스트 여기서 만들 수 서브 있어요. 태스크가 태스크. 되구나. 예. 예, 근데 따로 이걸 시간을 지정하거나 그건 예,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를 쓰지 않고 저는 할 일 태스크들을 다 투두이스트로 보내고 여기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쓸 것 같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음. 하여튼 하나에 집중을 할 때 내가 이 순서대로 해야지라는 것을 지정해 놓으면은 얘가 다음 거 뭐 포커스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엑스큐션 할 때는 쓰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토글 트랙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타임을 로깅을 하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내가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건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키플로우를 위주로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하루 플래닝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오늘 언젠가는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을 우선 이렇게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제였어요. 어제, yesterday. 어제로 갈 수가 없나? 네, 네. 하여튼 원래 오버듀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놓고 그 언제 할지 지정하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은 다음 날로 옮기겠죠. 그래서 그냥 진짜 하루하루 실행의 관점에서 전 아키플로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아키플로우가 되게 좋은 게 플래닝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느 날짜에 할지 어느 주간에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플래닝을 하면은 한 주 단위 아니면은 뭐 한 달 단위로 하는 이런 호라이즌 있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데일리 플래닝, 데일리 셧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데일리 셧다운을 이제 저녁 시간에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진행을 하면은 이게 데일리 셧다운은 오늘을 돌아봅니다. 제가 오늘 태스크를 40개를 한 게 그 아키플로우에서 인박스를 잘 안 쓰는 정리하려고 그냥 다 누른 거라서 오늘 42개까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은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오늘의 감정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았다 하면은 얘를 누르고 투마로우도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투마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닝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플래닝을 할 때 위클리 플래닝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로 보내놓을 수도 있고요. 이번 달 해야지라는 이 폴더 안에 넣어놓으면은 얘가 플래닝을 할 때마다 뜹니다. 플래닝을 할 때마다 떠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일 그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면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떠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노트 챌린지 인박스도 처리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저는 이제 미라클 모닝을 할 테니까 미라클 모닝 데일리 루틴 준비할 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노트 챌린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하겠고요. 음. 이런 것들을 하여튼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 놓는 거고요.
실제로 내일 가면은 저는 아키플로우에서 오늘 캘린더만 보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도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고 0번을 ESC 누르면 다시 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 솔직히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저는 오늘과 내일을 기준으로 오늘 무엇을 할지 이제 캘린더에 넣는 계획 세우는 용도로 이제 아키플로우를 쓰고 있다.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나아가서 막 투두이스트나 아니면 제가 옵시디언까지 어떻게 플래닝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키플로우에 대해서 더 뭐 질문이나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위클리 뷰도 여기 있네요. 와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혹시 좀 더 첨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타르님? 더 다른 분들 뭐 음, 질문 우선 받고 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키플로우를 전혀 안 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제가 기본 기능만 잠깐 한 5분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쉐어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브라이언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쓰시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아키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한 기능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아키플로우는 굉장히 공대생들이 만든 듯한 느낌이 어디서 드냐면, 그, 하나의 단축키로 대부분의 거를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lt N이나 뭐, 누구도 단축키를 통해가지고 키보드만으로 모든 걸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커맨드 바도 이제 단축키 지정이 되고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또 자연어로도 할 수 있어요. 더 렉처 9 p.m.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어디로 도망갔지? 죄송합니다. 네, 9 p.m.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일을 만드실 때는 태스크 만드실 때는 간단하게 인박스나 투데이 같은 것도 오셔가지고 그냥 할 일이라고 치시면은 할 일이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단축키로 하자면 P를 누르면은 플래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플랜이라고 있죠? 플랜일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언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데드라인이라고 있어요. 네. 셋 데드라인이 있는데 데드라인은 말 그대로 마감일이에요.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할 일이 있다면은 이걸 프라이데이라고 할게요. 프라이데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저는 이 업무를 오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아키플로우에서는 데드라인과 플랜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랜을 제 할 일을 제 그 일정에다 넣으려면은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P를 눌러서 언제 할지 따로 시간까지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도 정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 걸리는지. 아니면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반복도 가능하고요. 업무 반복도. 그 다음에 느낌표를 누르시면은 태스크 프라이어리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꼴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그 GTD에서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일정을 만들거나 할 일을 만들거나 슬롯을 만들 수 있는데 일정은 말 그대로 그 캘린더에서 있는 일정이고요. 태스크는 할 일이고 이 슬롯은 내가 이 시간에 뭘 하겠다라고 시간을 잡아놓는 건데 이 프로젝트를 슬롯에 놓을 때는 이거를 그냥 쭉 끌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면은 여기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임 슬롯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인박스가 있고요. 인박스의 기준은 뭐냐면 플랜 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인박스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달라져요. 이거 투데이로 박아버리면 바로 인박스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박스가 꽉 찼는데 이거를 그냥
그 이쪽 폴더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박스에 뜬다 하시면은 플랜을 하신 다음에 someday 언젠가로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박스가 간단하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커밍을 누르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뭐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업무 일정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장 며칠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엔 넣어야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주 단위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태스크를 보시면은 모든 걸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키플로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그만 손으로 만져보시면 네, 될 거예요. 네, 그 네. AI 기능이 요즘에 생겨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도 지난번에 처음 접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플로우가 뭐 옵시디언도 그렇고 투두이스트랑 함께 많이 쓰는 게 그 언제 어디서나 자연어로 빠르게 추가를 하고 단축키가 웬만한 게 다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키플로우가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실제로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투두이스트 옵시디언에서 투두이스트로 이제 아키플로우 저는 세 개를 다 쓰고 있는데, 계획을 위한 거는 옵시디언에 다 기록을 해두고요. 그거를 가지고 투두이스트에 필요한 거는 보내놓고, 투두이스트에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할 일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라면 그거는 이제 아키플로우에서는 언제 할 건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좀 가볍게 그 과정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키플로우 다시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 제 실제 메인 옵시디언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투두이스트만 써도 되고 아키플로우만 써도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제 질문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투두이스트가 일단 할 일 얘도 보면은 이렇게 바로 할 일 추가가 바로 가능하고요. 아키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아키플로우도 잠시만요. 아키플로우 단축키가 내가 뭘로 설정해 놨더라? 네, 아키플로우도 할 일 추가 투데이 뭐 투데이 3 p.m. 이렇게 또 추가도 구독을 가능하고, 투두이스트도 오늘 할 일 추가 뭐 3 p.m. 투데이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전 투두이스트를 쓰는 이유가 아키플로우는 옵시디언에서 아키플로우로 보내는 게 잘 안 되고, 투두이스트는 모든 웬만한 많은 앱들하고 할 일 연동이 잘 되어 있어요. 시장 거의 독보적인 1위라서 할 일 모아놓고 관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데일리 노트를 이제 만들고, 저는 이제 계획을 이제 내일 아키플로우에서 할 일을 생성했었을 때 투두이스트로 가는 거는 못 봤습니다. 투두이스트에서 만든 게 아키플로우로 왔는데, 아키플로우에서 뭐 일정을 바꾸거나 상태를 바꾸면은 투두이스트에서 그 바뀌는 거는 봤어요. 근데 그거는 못 보더 안 보이더라고요, 반대로는. 네. 그래서 이제 제 데일리 할 일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일단 제 내일에 저는 할 그 데일리 노트가 옵시디언에서 데일리 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기가 있고, 그리고 플래너라는 게 있고, 계획 잡는 것과, 그리고 로그라는 것은
블렛 저널처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을 입력하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그냥 지금 뭔가 내가 방해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했다라는 흔적을 남겨놓았을 때 아까 그 타레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어떤 비용이 있다고. 그 의식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런 방해 요소들을 저는 없애기 위해서 투두이스트를 쓰고 로깅으로 쓰고 있고요. 일단 하루를 계획한다라고 했었을 때 좀 보여드리면은 우선 저는 제가 이제 그것도 하거든요. 제가 위클리 리뷰를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한 주 플래닝을 할 때 잠시만요. 한 주 동안에 어떤 계획들이 이렇게 세우면은 제 데일리 노트에 한 주 동안 내가 계획을 세운 것들이 이대로 연동이 돼서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키플로우에도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옵시디언에서는 약간 제 그냥 저널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놓고 그거를 기반으로 예, 오늘의 계획을 세워요. 오늘 나는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프로필 업데이트, DBP야, 강연 준비, 뭐 이런 것들을 내일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오늘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투두이스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 영상 썸네일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일로 마크다운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를 투두이스트로 어떻게 보내냐면 투두이스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투두이스트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얘를 입력을 하면은 제가 로그인을 해 놓으면은 여기다가 샵 투두이스트 라고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잠깐만요. 투두이스트 이러면은 자동으로 투두이스트로 보내지거든요. 그럼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투두이스트로 보내지고 여기 또 누르면은 바로 투두이스트의 인박스에 추가가 되는데요. 잠시만요. 내가 추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투두이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추가가 되고 얘가 추가가 됐었을 때 저희 투두이스트를 열면은 얘가 좋은 게 인박스에 추가가 되고 여기에 내가 어느 노트에서 뭐라?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 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노트에서 내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가 남습니다. 윈도우, 맥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막 미팅을 한 다음에 할 일들이 막 쌓여요. 그러면 바로 투두이스트로 보내놓으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바로 투두이스트에서 내가 어느 맥락에서 이 할 일을 추가해 놨는지에 대한 이렇게 연결들이 있고요. 할 일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노트와 할 일, 지식과 생산성 할 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막 세웁니다. 여기서 투두이스트를 보내요. 태극님 커피 사드리기 예를 들어서 뭐 투두다. 네, 일단 할 일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할 일들이 이렇게 할 일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일단은 내가 오늘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일을 하거나 언젠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 세우기. 두 번째로는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인박스를 확인하면서 인박스 제로를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투두이스트로 내가 할 일 항목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투데이랑 이 인박스랑 투데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GTD를 해줍니다. 예, 얘를 이제 누르면은 내가 이거 AI 버블에 대한 어떤 글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 놓았어요. 핸드폰에서 출근을 하면서 내가 뭔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일을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이거를 내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정을 내일 해야지. tomorrow 보내놓고 잠시만요. 자연어가 얘가 되게 잘 됩니다. 저 영어로 자연어로 한국어 자연어도 되게 잘 돼요. 날짜도 이렇게 바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저는 뭔가 읽는 거다 하면은 interested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보내놓고 다음 할 일로 가려면 J를 누릅니다. 다음 할 일로 가서 제가 그 제주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일 하는데 프로젝트가 제가 지정이 안 돼 있네요. 프로젝트는 네,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프로젝트로 보내놓고 다음 할 일로 가서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플로드 노트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정리해 놓기라는 할 일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럼 얘를 금요일 날 하는데 어, 프라이데이 하고 프라이데이 프로젝트를 제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폴더로 보내놓고 그리고 얘는 저에게는 이렇게 태그도 가능한데요. 어, 어, 태그도 해서 내가 태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작업이 어떠한 집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렇게 레이블을 넣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TD를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어떤 글을 제가 보면서 얘를 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투두이스트에 제가 보내놓은 거예요. 저는 투두이스트에다가 내가 나중에 뭔가 글을 읽어야 되거나 그냥 뭐 링크를 확인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놓거든요.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이 인스타그램이 뭔지 제가 핸드폰으로 보내놓은 건데 이 인스타그램이 그 테드 영상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들을 봐야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링크만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드 할 일을 또 바꿔주겠습니다. 테드 영상 7건에 대해서 정리하기 이렇게 할 일을 바꿔주고 얘를 자연어로 또 바로 뭐 프라이데이 어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뭐 interested 하면서 이렇게 자연어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영상 썸네일 만들기는 내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work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박스 제로를 합니다. 내가 인박스로 모아 넣었던 것들을 언제 할지 어떤 프로젝트를지 다 보내 놓으면은 어떤 날에 어떤 프로젝트 있는지 일단 제가 보내 놓은 거니까 그러면 내 할 일들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T를 눌러서 투데이로 갑니다. 투데이로 가서 오늘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할 일 목록들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정리해 놨으면은 아키플로우에서 그대로 그 내가 할 일하고 프로젝트랑 그리고 일정을 보내놓은 것들이 그대로 아키플로우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내일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다 지정이 다 보내놨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 관리를 하고 일정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인박스로 한번 보내놓은 것들은 내가 언젠가는 시간을 뭐 1분, 2분이라도 들여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언젠간 해야 되겠다라고 보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어느 날짜로 보내놓으면은 그 날이 되었을 때 그때 할지 말지 안 할지를 그냥 내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는 것이 할 일이랑 시간 관리에 대한 그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한 이유가 내가 이건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잠시라도 생각했으면 투두로 보내놓고 어떤 날짜로 내가 한번 관심을 줄지를
후보를 배정해 놓고 그날에 무엇을 할지는 또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쵸? 네. 네파란 세이버님, 투두이스트는 무료 버전을 보고 있는데 유료 버전만 지원하는 키 피처. 아마도 이 필터랑 이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네.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자연어 추가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타레님께서 시연을 해주시면서 생각이 나서 저는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투두이스트에서 단축키를 누르면은 언제나 할 일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퀵 캡처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2차 지원금 신청하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목요일 날 저는 뒷자리가 4여가지고 Thursday 그리고 퍼스널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아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가 좀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볼지에 대해서 뭐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만의 커스텀 필터를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워크와 회사 일과 관련된 건데 오늘만 볼 거, 아니면은 뭐 보드 뷰, 캘린더 뷰,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지금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거 말고 별도로 나만의 커스텀 뷰를 만들어 놓고 맨날 다시 재방문을 하고 싶을 때 이 필터를 막 복잡하게 걸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건 다음에 그 커스텀 필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필터를 잘 쓰면은 막 GTD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특정 여러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네님께서 투두이스트의 아키가 태스크뿐만 아니라 그룹 프로젝트에도 연동이 되나요? 투두이스트의 아키라고 하면은 아키플로어에 있는 투두이스트에서 뭐 가지고 온 태스크들이 아키로도 저 접근이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오디오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아까 투두이스트에서 만든 게 아키로 태스크가 바로 연동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투두이스트 인박스 처리할 때 네, 어, 어떤 거는 날짜로 보내고 어떤 건 프로젝트로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이 그룹핑이 그거는 별도예요.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날짜는 연동이 되거든요. 날짜를 기준으로 봐서 저는 투디스를 그걸 쓰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냥 이 AI가 또 알아서 또 이게 카테고라이징 라벨링 해주긴 하는데, 저는 큰 것만 이렇게 나눠 놨어요. 다이제스트 내가 읽을 거, 회사, 관계, 개인, 그리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두 자체 관리는 투두이스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더 투두리스트에 있는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연동은 안 돼요. 네. 그럼 아키에서 라벨링을 다시 쓰는 거예요? 라벨링을 이제 두 가지, 그 회사 워크랑 개인 일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관련된 일, 이 정도만 다시 라벨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아키플로우에서 이렇게 계속 라벨링을 하다 보면은 얘가 added by AI 이렇게 뜨거든요. 들어왔을 때 기존에 내가 다른 그 태스크들이 어떻게 라벨링이 되는지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라벨링을 해주는 기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AI 라벨을 보기도 하는데, 회사와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모아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와 관련된 것들만 저는 이렇게 라벨링을 주로 하고 있고, 회사와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주로 보고 있는데, 그
하여튼 라벨은 저는 그 뭐냐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는데 회사만 주로 쓰고 있어요. 네. 혹시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어, 그 부분 됐는데 한 가지 더 연동돼서 궁금한 게 네. 아까 타르님이 아키에서는 이제 이렇게 라벨링을 해도 인박스에서 안 사라지고 이제 그 데이팅을 해야 이제 맞아요. 풀링을 해야 인박스에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아키로 보낸 다음에 이제 음. 막 아키에 인박스를 다시 비우려면 이제 스케줄을 예. 다 붙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투두이스트 인박스랑 아키플로우 인박스의 차이점 뭐냐면 투두이스트는 다른 프로젝트로 보냈을 때 인박스가 사라지고요. 아키플로우는 날짜를 지정해야 인박스가 사라져요. 이게 큰 차이점인데 저는 그래서 실은 이 투두이스트 인박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아키플로우에 있는 인박스를 잘 안 씁니다.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플로우는 순수하게 날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에 무엇을 할지가 미리 일단은 오늘 못해도 투두리스트에서 오늘이 지정돼 있으면은 오늘 떠요. 오늘 뜨고 못해도 오늘 못해니까 내일로 보내야지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막 회사에서 제가 회사 메일은 이제 아웃룩을 쓰는데 아웃룩으로 스타 플래그한 거나 개인적으로 플래그한 것들이 여기 모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얘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랑 오늘 투두이스트 인박스에 있는 300개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개가 없어 보이는데 인박스 자체는 저는 아키플로우는 잘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아키플로우만 쓴다면은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예. 그럼 아키에서는 이제 그루핑보다는 날짜로 뿌리는 걸 위주로 하신다는 거네요. 인박스를 안 본다기보다. 그쵸. 맞아요. 날짜로 뿌리는 거. 못해도 내가 어느 날에 관심을 줘야 되는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당일 하루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지를 보내는 형식으로만 주로 쓰고 있고요. 일정 지정. 예. 투두이스트는 어느 날에 할지 일단 프로젝트 단위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투두이스트라면 아키플로우는 언제 할지를 기준으로 보내는 용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 완전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하나만 쓴다면은 저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데 왜냐면 투두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전에 이 캘린더 기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업커밍도 있고요. 업커밍이 있어서 날짜도 가능해서 얘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시간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플랜도 있고요. 솔직히 기능이 겹쳐요. 보드도 있고요. 어느 날에 할지 이 업커밍도 있어요. 다 겹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맞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철저하게 나누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편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 아키플로만 쓴다면 아키플로만 써도 되고요. 투두이스트만 쓴다면 투두이스트만 써도 되는데 굳이 만약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저는 캘린더까지 잘 연동이 되는 아키플로우를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네. 캘린더 일정을 잡고 새로운 일정을 만드는 거는 투두이스트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한 10분 마무리 멘트 해 주시고 이제 뭐 Q&A만 한 5분 10분만 받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혹시 지금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 채팅창에서도 늘 질답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저 하렌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그 타임 블러킹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슬롯으로. 네,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계획인 거잖아요. 네. 하나를 비디오를 잠시만요. 그 계획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이거를 실시간으로 네.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 그죠? 그럼 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하는 거죠. 네. 그럼 자기가 이제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 실제로 했던 행동을 약간 아카이빙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카이빙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이 시간엔 이걸 하겠어라고 그 스스로 그냥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막 지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음, 음. 예, 어느 정도 그냥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캘린더 이벤트들은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연동이 돼 있을 경우에는요. 음. 이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다라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죄책감을 가질 때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봤었을 때 내가 못했는 게 내 게으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뭔가 다른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런 건지만 내가 솔직하면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못하면 어쩔 수가 없죠. 예. 내가 후회를 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계속 나아가야지. 제가 그 앱을 두 개만 더 소개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집중을 할 때 저도 좀 직접 진단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도 좀 ADHD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막 좀 집중을 안 하고 막 쇼츠 많이 하고 브레인 포크 끼다 보면은 막 집중을 못 할 때가 있는데 그- 그때 실제로 그때 디버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차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의식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걸 기록해 주면은 진짜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두 가지를 쓰는데 이 토글 트랙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프리덤이라는 걸 씁니다. 토글 트랙을 보면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얼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캘린더에도 내가 실제로 한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 기능을 돈을 내면은 이 실제로 내가 타임 트래킹을 한 게 이 캘린더에도 추가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한 것을. 근데 저는 유료를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분 뒤에 실제로 뭔가 이제 디버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츠 편집라는 걸 하면은 여기가 타임 트래킹이 되고요. 얘가 실제로 음, 그 미니 타이머라는 거를 키면은 얘가 미니 타이머를 키면은 이제 얘가 콜랩스가 되고 딱 여기만 남습니다. 시간 트래킹만. 얘를 위에 띄워놓고 계속 돌아가는 게 보면은 아 내가 실제로 이만큼 집중을 했구나.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었을 때 약간 순공 타이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능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걸 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잠시 쉬어야지 이러면은 멈추고 예. 그리고 실제로 다시 컴퓨터 들어왔을 때 키고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는 집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해서 토글 트랙이라는 것을 네, 보고 있고요.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덤이라는 앱입니다. 프리덤. 이 프리덤이 뭐냐면요. 저는 평생 이용권을 $90 주고 구매를 해서 2017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월간 구독도 막 10몇 달러가 있는데 그 쓰지 말고 한 번 $100 이내로 구입을 하면은 평생 이용권이 나오는데요. 내 모든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막 이상한 홈페이지 뭐 방해가 된 홈페이지가 들어가면은 차단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니지 웹사이트 익스텐션 하면은 유튜브 뮤직은 틀어놨는데 유튜브를 차단을 시켜놓고 제가 여기서 내가 몇 시간을 집중을 할 건지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을 제가 눌러볼게요. 3분을 누르면은 제가
3분 동안 집중 세션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여기 뜹니다. Your freedom session has started. 핸드폰도 작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3분이 작동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유튜브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네 아까 이제 앤드류님께서 꿀팁을 주신 건데 이 어도비 싸게 사는 거 예, 메모해놨고 여기서 유튜브.com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얘가 막혀요. 야 왜 안 막히냐? 막혀야 되는데 그래서 쿠팡을 들어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원래 막 잘 막히는데 쿠팡을 들어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안 막힌 것 같아요. 스타트 세션 디바이스 이네이블 웹사이트 익스텐션이 왜 안 됐지? 원래 막히는데 그 뭐죠? 원래는요 얘가 막히거든요. 이 웹사이트 열자마자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러면서 웹사이트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못 써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제품들 중에서 저 얘도 쓰는데 핸드폰 이 시간 넣고 이거 있잖아요. 시간 넣고 이 시간 동안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노트북하고 핸드폰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앱을 키거나 뭐 인스타를 키거나 유튜브를 키면은 바로 나가져 가지고 이렇게 좀 내 자신을 통제해 주는 것을 사용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프리덤이라는 거를 네. 음, 네, 이 프리덤 앱을 저는 어 프리덤 2 잠시만요. 프리덤 어, 방황 안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코멘 쓰고 있고요. 지금 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25분 어차피 이따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한 1시간짜리 해볼게요. 아, 지금 이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블록 리스트도 잘 됐고 막 앱도 이렇게 막히거든요. 앱도 막을 수가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하면은 음, 다 막히는데 지금이 안 막히는 게는 좀 당황했어요. 프리덤이 진짜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10분을 추가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프리덤이 작동을 해야 돼서 쿠팡 안 들어가줘야 되는데 쿠팡 인스타그램 해볼까? 인스타그램 뚫리네요. 근데 되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고 있는 게 레스큐 타임이라는 건데 얘는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시간 앱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기록을 해주는 애예요. 무의식적으로. 대시보드를 보면은 제 회사 노트북에도 깔아놨어요. 예, 얘 좀 보면은 내 컴퓨터를 총 몇 시간을 썼는데 그 오늘을 보면은 워크아워에서 오늘 내가 참 필터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타임시트 마이 타임라인 리포트 여기 있다. 어. 이거를 보면은 제가 핸드폰에도 깔아놔가지고 내가 어느 시간대 무슨 앱을 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요. 어. 이렇게 다 기록이 됩니다. 카카오톡도 했고 오늘 점심 때 커서도 좀 썼고 프리미어 프로로 이렇게 편집도 했고 핸드폰하고 컴퓨터에 이 레스큐 타임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하면은 백그라운드로 내가 무엇을 썼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레스큐 타임이 저는 좋은 게 하루하루
예,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은 알아서 얘가 레스큐 타임이 이런 리포트를 남겨줍니다. 난 오늘 8분을 했고 회의를 13분 동안 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늘 총 12시간 23분 동안의 나의 디지털 사용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됐고 39%는 포커스 워크이다. 앱 단위로. 얘도 되게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타임 로깅 돼가지고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제 영상 편집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보면은 어도비를 2시간 동안 썼고 캔바를 30분 동안 썼고 예, 다른 것들로 6분 썼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앱마다 내가 포커스 워크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카카오톡도 트래킹이 돼요. 예. 그래서 저 결국에는 좀 집중을 하기 힘드시거나 막 시간 관리 이런 거를 좀 집착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내가 너무 막 정신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무엇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가 그렇게 작동하는데 결국에는 저도 조금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사이트별로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디지털 기기를 돈 내고 샀는데 결국에는 또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더 이런 좀 나를 좀 가둬두는 것이긴 하죠. 좀 아이러니하죠. 돈을 내고 불편함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막 그 유튜브를 틀고 이랬는데 차단이 되면서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으로 타임 로깅이 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썼구나. 약간 가계부 같은 거죠. 가계부 앱도 보면은 내가 열심히 긁어놓고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썼구나라고 이제 돌아보는 것처럼 자동으로 타임 로깅이 되고 이것들이 하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토글 트랙으로 내가 만약에 뭐 집중을 하고 있다. 포커스 웍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영상 편집을 곧 시작을 해야 돼서 뭐 영상 편집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루틴으로 나는 30분 동안 어, 1시간 반 동안의 자동 감금 이제 못 풀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지금 뚫렸지만 네. 하여튼 하겠다라는 걸 한 상태에서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옵시디언에 들어가서 제가 데일리 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습니다. 영상 편집 시작 이렇게 해놓고 집중을 해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끝 하면은 영상 편집 끝. 다음에는 이걸 이어서 해야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단계가 많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특정 일이나 특정 시간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저는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일단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참고 있습니다. 네, 이게 셀프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내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셀프 감급이 되면서 일을 좀 더 잘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흐트러졌으면 뭘 하면 좋다? 이렇게 브라이언님처럼 시간을 채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도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히 아키플로우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뿐만이 아니라 사용법, 실제 사용 사례, 그리고 투두이스트, 옵시디언과의 연계, 그리고 셀프 감금, 시간 관리 앱들까지 네, 이제 좀 패키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오래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다음에는요, 아키플로우 말고 이 다음 달쯤에는 드디어 크래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노션의 대체를 찾으신다면 옵시디언보다 좀 더 이쁜 글쓰기를 찾으신다면은 크래프트 앱이 있죠. 이 크래프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사용하시죠, 브라이님? 저 크래프트 깔아놓기만 하고 안 쓰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톡톡까지 브라이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굉장히 재밌는 앱이에요. 아무튼 오늘
10시부터 무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성장하는 하루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